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김빼기 전략을 좀 벌였는데요. 그것이 효과를 봤을까요?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총장 지지율이 빠지면서 윤석열 현상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속사정 서정욱 변호사님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최근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한때는 30%를 오르내리면서 1위까지 이렇게 치고 올라갔는데 신년회견 18일에 있었던 문재인, 그 이후 하락세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뭐 쿠키뉴스라든가 한길 리서치에 조사한 것으로 봐도 23.8%로 12월에 비해서는 4.4%가 빠졌고, 엠브레인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이 18일부터 20일까지 조사한 1월 3주차 여론조사에는 6%가 빠져가지고 10%로 이렇게 좀 내려앉았는데, 문재인 효과가 좀 있었나요? 저는 이제 있었다 봅니다. 네. 현재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조금 이게 추세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다. 좀 이게 빠지고 있다. 이거는 이제 분명해 보이고요. 예. 크게 저는 세 가지 원인을 보는 게 세 가지. 예, 예. 자, 첫째는 이제 윤석열 총장을 키워준 거는 8알이 이제 정권의 탄압이었죠. 예.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미당 서정주의 자화상이나 시에 보면 나를 키운 건 8알이 바람이다. 예. 근데 윤석열 총장을 키운 건 8알이 정권의 탄압이다. 문재인이나 추미애나 뭐 조국이든. 그래서 이제 윤석열 총장이 스스로 이제 빚을 내는 발광체면서 그러게 반사체로 반사적으로 덕을 본 게 80%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이번에 문재인이가 상당히 고도의 어떻게 보면 뭐 써준 거 읽었겠지만 고도의 청약으로 윤석열은 우리 정권에서 임명한 총장입니다. 우리 정권에서 낙인을 찍었다 버렸잖아요. 예, 낙인을 찍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중도나 또는 이제 보수층에서 약간 이게 영향이 있는 이게 첫째 이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권력 수사가 이제 좀 주춤해요. 예, 그건 물론 이제 청문회 인사하기도 하고 또 이게 연말 연시는 원래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막 박진감 있게 청와대 압수수색하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 탈원전이든 약간 이게 소강 상태죠. 수사에 협조도 안 하고 피해자들도 또 이게 인사처리고 뭐 여러 가지 연말 연시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해 가지고 권력형 수사가 이제 지금 소강 상태에 빠져 있잖아. 그렇습니다. 그게 두 번째 이유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회장 판결 또는 이제 세월호의 기무 사령관 개입된 게 무혐의가 됐잖아요. 예. 이런 판결 보니까 근데 이재용 삼성 부회장 판결이 나왔는데 윤석열 총장이 수사팀 고생했다고 격려 전화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저희 자유우파 쪽에서는 박근혜 판결 잘못된 거야. 이재용 부회장이 왜 구속돼야 되느냐? 잘못된 거야. 또는 이제 세월호 기무사령관 이재수 사령관 정말 억울하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도대체 그때 수사 누가 한 거야? 예, 그러니까. 그때 수사 이게 한동훈 윤석열 라인 아니야? 이런 게 열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우파 쪽에서 볼 때 이제 윤석열 이게 문재인 수사할 때는 시원하게 박수 치잖아요. 근데 과거에 우리 우파 수사한 거 이게 이제 기억이 자꾸 나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저는 지지율이 약간 이게 조정받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딱 대못을 치고 나섰고, 최근에 여러 가지 권력형 비리 수사도 주춤한 데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또 정치를 뭐 할 생각이라든가 또 대선에 나갈 것을 염두에 두고 검찰총장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윤석열 총장의 어떤 대권 의지랄까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김을 빼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추미애는 그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고 이렇게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정치하지 말라는 경고다. 그리고 정치하려면 당장 나가라는 엄명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윤석열 총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했다면은 앞으로 정치하면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누가 이제 그 원고를 써주는지 그 부분은 이게 좀 절묘하게 잘 써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누가 써준 건지. 예, 정말 잘 써줬어요. 오히려 이제 그렇게 고도로 책략적으로 말함으로써 윤석열 총장을 이제 그 좌파 쪽 진영에 붙잡아두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또 윤석열 총장이 정치하는 걸 사전에 막아버리는 봉쇄하는 이런 게 봉쇄하는 효과도 있고, 또 이게 기존에 윤석열 총장 탄압해가지고 정권의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잖아. 요걸 이게 좀 만회하는, 우리가 탄압한 거 아니야. 윤석열 총장 우리 껴안고 이런 데 다목적으로 상당히 효과를 어떻게 보면 정권 쪽에서는 거둔 거. 그렇게 누가 잘 써줬고요. 문재인이가 뭐 본인 실력으로 대충 그냥 말하면 정인이처럼 이게 입양아 정도 수준 발언밖에 안 나오죠. 그거는 이게 원고를 뭐 입양아 이거는 별거 아니니까 윤석열이나 사면은 중요하니까 외운 것 같아 써준 걸. 근데 진짜 입양아 문제는 뭐 대충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식적으로 보니까 입양아 그렇죠. 정언이 대책이 뭡니까? 했더니 이게 물건 반품하듯이 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갖다 애를 갖다 이게 반품하면 안 됩니까? 이런 취지로 말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문재인의 본실력이고, 저는 그래서 일단 윤석열 총장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말이 워낙 이게 그 회자되다 보니까 상당히 윤석열 총장한테 좀 적세로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이래 보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의 지지율이 신년 회견 후에 지금 리얼미터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40%를 회복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좀 오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 보면은 이번에 여권에서 아주 책략을 잘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율이 빠지니까 문재인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추미애는 이제 팽당해 갖고 입 딱 다물고 봉하고 있으니까 추미애 효과도 그런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윤석열 현상이랄까, 윤석열 신드롬이 과거에 박찬종이라든가 이인재, 문국현, 최근에 뭐 고건, 안철수, 반기문, 그런 현상하고 비슷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일종의 거품 현상이 빠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물론 저는 이번에 일단 앞부분에 박사님이 그 신년 기자회견 때문에 문재인 지지율이 올랐다, 그거는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게요. 또 갤럽에서는 이게 떨어진 지지율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아직은 문재인이가 이제 기자회견에 특별히 잘한 게 뭐 있나요? 제가 이제 그 다음날 여러 사람 들어보니까 정인이 그 입양아 있잖아요. 그 발언에 관심까지 화두가 돼 있었거든요. 따라서 지지율은 조금 이게 더 지켜봐야 되고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총장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이게 그 제2의 뭐 반기문 또는 이제 뭐 고건희처럼 갑자기 이게 그 지지율이 완전히 폭락하면서 사라져 버릴 것이냐. 아니면 이게 그 지지율이 좀 굳건하게 계속 오래 지속될 거냐. 이런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결국 이 부분은 저는 윤석열 총장이 이제 그 초심 있잖아요. 초심을 이게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윤석열 총장 스스로한테 달렸다 봐요. 윤 총장이 조금 이게 이제 정치에 좀 이게 막 관심 가지면서 정치적 고려를 해가지고 요렇게 하면 이게 그 좀 요도 표 없고 요렇게 하면 요도 없고 이런 식으로 이게 자꾸 의식하면요. 그러면 이게 안 돼요. 오히려 이제 윤석열 총장은 나는 이제 그 좌파든 우파든 이념과 무관하게 오로지 이게 정의와 공정이라는 그냥 정의의 칼을 들고 공정의 칼을 들고 모든 게 사회 부패 비리는 뿌리 뽑겠다. 어차피 이게 뭐 보수든 진보든 이런 게 모든 부패 비리는 게 뿌리 뽑겠다. 이런 식의 어떤 초심으로 밀고 나가면요. 뭐 약간 이게 아주 보수나 아주 진보에서는 아니지만 중도에서는 상당히 선전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과연 이게 윤 총장이 초심을 잃지 않고 밀고 나가느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이게 좀 더 뻗어나갈 거냐 아니면 이게 그냥 사라져 버릴 것이냐 본인한테 달려있다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정 같은 그런 시대 정신을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총장이 몸으로
실천하고 있다고 봐야거든요. 문재인 정권은 말만 내세웠지 뒤로는 반정의, 불공정 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모아졌다고 봐야 하고, 여론조사도 지금 얘기하는 그런 여론조사 기관들은 어떻게 보면 좀 친여적인 성향이 강하고,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도 보면은 윤석열 총장이 양자 대결에서도 윤지 코리아 같은데 이낙연, 이재명을 모두 이기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여론조사가 좀 불리하게 나왔다 할까, 하락하는 조사가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라고는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다만 좀 걱정하는 측면들이 있다 한다면은요, 윤석열 총장은 보수 쪽에서는 뭐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문제라든가 이재용 또 이재수 수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수 쪽에서도 다소 거부감이 있을 수 있고, 또 진보 입장에서는 개혁의 발목을 잡았다 그런 프레임이 또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측으로부터 협공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거기다가 뚜렷한 그런 지지층 내지는 지지 지역, 역시 정치는 또 자기의 텃밭이 좀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충청권에서 윤석열 텃밭이라고 정치적 어떤 기반이라고 할 만한 그런 세력은 형성되지는 않은 것, 그런 것들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근데 지금 윤 총장 길에는 크게 보면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제가 확률로 보면 자, 첫째는 정치 안 할 확률이 하나 길이 있죠. 그다음에 정치를 할 때 이번에 김동연에 대해서 여당에서 서울시장 좀 나와달라. 거절했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윤 총장도 이게 여당의 후보가 안 되라는 법은 없죠. 그렇죠. 거기 두 번째. 그다음에 야당으로 가는 게 세 번째. 그리고 이제 중도 신당 있잖아요. 이렇게 정치를 할 때는 세 갈래 길이 있고, 그다음에 안 하는 게 있잖아요. 이 네 가지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네 가지 가능성 중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장 높은 게요. 정치를 하면서 중도 신당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게 윤 총장의 스타일이나 본인에게 반반이다. 반반이다 하는 말은 저는 100% 한다는 뜻이에요. 100% 안 한다고 하면 그게 반반이에요. 정치인이 100%나 정치 안 합니다 하면 그게 5대5고, 근데 반반입니다 하면 그건 저는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고요. 근데 윤 총장이 이제 그 문재인 대깨문들 여당 갈 수는 없다. 그게 확률이 제일 낮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이해창 총재 모델, 이해창 총재처럼 야당에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근데 윤석열 총장이 들어오기도 좀 애매해요. 들어오기도. 왜냐하면 이게 워낙 자유파에 피를 많이 묻혀버렸잖아요. 손에. 그렇다면 저는 가장 높은 가능성은 이제 그 중도 신당 있잖아요. 그럼 이게 누구? 이번에 안철수가 출마하면서 야, 윤석열 총장 여주지청에 자천됐을 때 나 이게 밥 한 끼 문 적 있다. 이러면서 이게 서로 호감을 느낀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안철수의 쇼죠. 자기가 호감 느끼는 건 표도하는 거고, 윤석열 총장이 안철수한테 호감 느끼는 거는 검증된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안철수 얘기는 서울시장 좀 도와달라는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효과를 좀 보겠다는 그런 정치적 계산된 발언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지만 윤 총장이 그러니까 저는 평소에 보수나 진보 이런 이념보다는 정의, 공정 이게 논다면 결국 저는 조국 흑수팀 있잖아요. 조국 흑수 있잖아요. 진중권, 그 서민 교수, 또는 그 김경률 회계사 있잖아요. 권경의 변호사. 이런 조국 흑수팀이나 하다못해 안철수 국민의당이나 이런 중도 세력을 통합해서 이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 보고 있어요. 사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적 어떤 기대 중에 하나는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문재인 정권 또 추미애와 그러한 대립각을 세우면서 대리만족이랄까 어떤 위안을 얻은 측면들도 많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뭐 이렇게 상승한 측면도 있지만, 상당수 저는 국민들이 윤석열 총장 같은 그런 분이 나와서 지금 기득권 정치 이것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거부감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득권 정치를 좀 확 쓸어 엎는 새로운 정치 세력의 부상을 통해서 진영 논리라든가 이념 논리를 뛰어넘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그런 정치 세력이 태동하기를 바라는 측면, 그런 것이 많이 저는 투영됐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프랑스라든가 뭐 캐나다라든가 이런 젊은 총리들, 새로운 그런 어떤 비전과 시대 정신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국가적 리더가 돼가지고 잘 끌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기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점에서는 이제 이거 제가 뭐 안철수 대표도 많이 보고요. 많이 만나봤죠, 안철수 대표는.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도 제가 직접 만나 술도 무보고요. 제가 판단해 보건데, 그런데 이거 새정치 면에서는 이제 안철수보다는 윤석열 총장이 훨씬 이게 고단수다. 훨씬 고단수다. 이런데 이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안철수 대표는 그 당시에 뭐 새정치 하면서 확이 50% 넘는 바람을 일으켰지만 그 이후에 결정적인 고비마다 들고 날 때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나가야 될 때는 이게 후퇴하고 철수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또 진짜 철수하고 안 나가야 될 때는 또 이게 나갔다가 3등만 계속하는, 항상 3등 하는. 그래서 이제 별명이 간철수, 간마보는 게 간철수가 돼버렸잖아요. 예. 근데 윤 총장은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전두환 대통령을 보는 것 같아요. 전두환은 전혀 이념 틀리잖아요. 근데 스타일이 상당히, 전두환 대통령이 또 장점이 있어요. 보스 스타일 있잖아요. 네. 윤 총장도 그 보스 기질이 있죠. 이거는 상당히 있고, 어떤 분이 뭐 한동훈이 서울시장 윤석열 총장 대선하길래 제가 보기에 한동훈은 진짜 정치 스타일 아니에요. 한동훈은 이게 철저한 검찰주의자로 엄청나게 머리가 비상하면서 수사력은 뛰어난 꼼꼼한 성격이에요. 정치인 스타일은 아니죠. 예. 예. 근데 윤 총장은 제가 알기로 이게 수사를 한동훈처럼 꼼꼼하게 뭐 수사를 잘하는 이건 아니고, 근데 이게 큰 방향만 탁탁탁 잡아주면서 예. 어떻게 해 이렇게 큰 결정만 내리면서 만기 칠라마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따라서 저는 윤 총장이 상당히 정치적으로는 안철수보다 상당히 그 감각은 뛰어난 것 같고요. 근데 뭐 만약에 저는 새로운 모델로 윤 총장이 새 정치하면서 나는 이제 그 공정이나 정의, 자 국내 법률 이 분야만 할 테니 경제 외교 다른 분야는 다른 사람한테 이게 좀 위험하면서 이런 식의 권한이 분산되면서 한다면 뭐 굳이 못할 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윤석열 총장의 충청 대망론은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다. 정치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단언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일각에서는 뭐 윤석열 총장이 뭐 발목 잡힌 게 있나, 뭐 정말 알려지지 않은 무슨 단점이랄까, 뭐 약점이 있나,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노영민의 이런 술수가 뭐 있을까요? 또 그렇게 단언한 뭐 배경이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노영민의 말 그걸 갖다가 한 단어로 희망사항이라 그래. 자기들의 이거 희망사항에 불과하고요. 예. 아마 이제 윤석열 총장처럼 탈탈탈 틀린 총장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의 예. 검정, 대선에 놓으면 검정이 중요하죠. 그런데 예. 검정에서 윤 총장은 뭐 검찰총장 할 때 청문회 하면서 이게 얼마나 틀렸어요. 그 이후에 이제 추미애가 수사권 하면서 지금 이게 장인 장모부터 부인까지 이게 얼마나 틀리고 있습니까? 따라서 저는 윤 총장이 뭐 검정에서 허무하게 무너지는 이런 일은 없을 거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요, 정치적 메시지 있잖아요. 정치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거 말 메시지 아닙니까? 예. 이걸 저는 가장 잘한다고 우리 전 세계 역사상 누굴 보느냐면 로마의 카이사르입니다. 로마의 카이사르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옛날에 그런 말 기억나죠? 예, 예. 그 폰투스하고 그때 중동에 싸울 때 성전 보고서를 원로원에 썼잖아. 예.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요 말 한마디로 이게 딱 그냥 원로원 해버렸잖아. 근데 우리나라에서 저는 정치 메시지로 잘하는 사람에게 꼽으라면 박근혜, 예. 윤석열, 그 다음에 박범계입니다. 박범계를 제가 칭찬하는 게 좀 이상할지 몰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옛날에 대전은요, 한마디로 이게 대전 선거를 뒤집어 버렸죠. 예. 윤 총장은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이게 완전히 서타로 떠버렸잖아. 예. 근데 박범계도요, 한마디로 이게 법무부 장관 해버렸더라고. 아, 대통령님,
대통령이. 대통령님. 이게 뭐냐면 문재인이가 예. 얼마 전에 그 사과했죠. 징계 문제로 사과했죠. 징계 문제로 윤석열 총장 인사권자로서 뭐 결과적으로 이게 뭐 국민에게 심렵게 죄송하다 했잖아. 사과했잖아. 그때 박범계가 페이스북에 길게 쓰면 그 감동 없어요. 예. 그냥 대통령님 하고 이제 느낌표 하나 딱 해가 물음 하나 더라고. 이 한마디로 이게 법무부 장관 먹었잖아요. 예. 야, 정말 이게 정치 건강 하나는 따라서 윤석열 총장은 상당히 저는 정치적 메시지나 또 이게 검증노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저는 상당히 그 쉽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사그러들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 지역적으로도 지금 부친이 고향이 충청도이기 때문에 이런 충청권과 영남권의 결합이 어떻게 보면은 대선 전략으로서는 최고 좋은 그런 모델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들도 있어서 뭐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거품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예. 그에 따라서 좀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중도 그런 신당론을 주창하고 만약 대선에 출진을 한다면은 야권 지형이 전면적으로 개편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는 만약에 차기 대선을 예상한다면 일단 양자구도보다는요. 상당히 그 다자구도 있잖아요. 왜 지금 이게 우리나라가 이념적으로 워낙에 분화돼 가지고요. 옛날처럼 이게 1대1 양자구도보다는 뭐 3자구도나 아니면 이게 저번 대선처럼 5자구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정치를 분석할 때 3대 변수는 크게 보면 이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세대 있잖아요. 요즘 중에 이렇게 젊은 층, 세대, 나이. 그리고 이제 이게 지역이에요.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게 변수입니다. 근데 윤석열 총장은 세 가지 다 이게 그 강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첫째는 이제 이념적으로는 아주 치우친 보수나 진보는 아니잖아. 그 점에서는 이게 중도를 좀 포용할 수 있는 이런 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적으로도 충청은 아버지 이제 고향이지만 본인이 연고가 있기 때문에 충청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호남에서도 큰 거부감은 없어요. 없죠. 호남에도 이게 반문재인 세력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반문재인 호남 세력은 국민의힘으로 바로는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윤석열 총장을 좀 지지할 이럴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대구 경북 영남에서도 또 이게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세력이 있거든요. 이 점에서 이게 골고루 전국적으로 얻는 이게 두 번 장점이고, 그 다음에 세대를 봤더니 윤 총장은 이제 60세 이상 어르신들도 좋아하는 분이 많고, 근데 젊은 애들도 보면 야, 조민이 조국 딸리기 때려잡았네? 그렇잖아요. 젊은 청년들에게 공정에 목말라 있거든요. 조민이 같은.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 세 가지 점에서는 약간 장점은 있다 이래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뭐 윤석열 총장이 대권에 나선다는 얘기를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시기상조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만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3강 구도를 이루는 그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최근 일부 조사에서 지지율이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속사정이 있는지를 서정욱 변호사님과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뭐 각자 다 생각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이야기를 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